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 번 이겼을 겁니다. 말다툼에서든, 논쟁에서든, 아니면 침묵 속에서 우위를 점했을 때든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했던 한마디, 상대방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르죠.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부분을 짚어냅니다. 우리가 괴로운 건 져서가 아니라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싸움에서 이길수록 더 많은 걸 걸게 됩니다. 감정도, 체면도, 시간도, 심지어 마음의 평정까지도요. 오늘 이야기는 그 대가에 대해 묻습니다. 정말 그 싸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냐고요. 대부분의 싸움은 시작할 땐 사소해 보이지만 끝날 땐 마음을 크게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긴다는 건 상대를 눌러서 침묵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상대가 뭘 던지든 내 마음을 거기에 얹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태도, 설명하지 않는 선택, 그 욕망에 참여하지 않는 결단이 어떻게 판을 바꾸는지 우리 천천히 살펴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은 아마 몇 번쯤 반박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이미 선택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싸움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조용히 빠져나올 건지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싸움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싸움에 덜 걸리는 법에 대한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왜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남는지, 그리고 왜 가장 확실한 승리는 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이미 절반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성은 언제나 욕망의 하인처럼 움직이거든요. 이기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일어서면 이성은 그 뒤에서 변명과 논리를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한다고 믿지만 실은 욕망을 정당화하고 있을 뿐이에요. 말이 빨라지고 생각은 좁아집니다. 상대의 한마디에 마음이 즉각 반응하는 순간 주도권은 이미 상대 손으로 넘어가죠. 감정은 상대가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파문처럼 번지고 우리는 그 파문 위에서 균형을 잃습니다. 이기려고 시작한 말이 어느새 마음을 소모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승리를 원하지만 그 승리가 가져오는 피로까지는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이기려는 충동은 달콤하지만 그 대가는 늘 뒤늦게 청구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틀린 말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문장 속에는 이미 또 다른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옳다는 걸 상대가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요. 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반응에 예속됩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반박하면 화가 나죠. 옳음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고 그 설명은 또 다른 설명을 낳습니다. 결국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자신의 평정을 담보로 내놓게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건 아주 비싼 거래입니다. 잠깐의 우월감을 위해 마음의 고유를 지불하는 셈이니까요. 진실은 상대가 수긍하든 안 하든 존재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 진실을 상대 입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소유하되 그걸 증명해야 할 의무까지 짊어지진 않아요. 옳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반응하기 직전의 짧은 침묵, 그 한 박자가 승부를 바꿉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되죠.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하나 아니면 잠시 지나가게 둬도 괜찮은가 하고요.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상대 말보다 자기 상태를 먼저 살피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질 조짐이 보이면 조용히 물러섭니다. 이건 패배가 아니라 불필요한 전장에 들어가지 않는 선택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고요. 이기려는 충동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소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가 첫 번째 단계였어요. 이제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어떻게 판을 바꾸는지 살펴볼게요. 상대의 말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건 이성보다 먼저 도착해서 마음을 두드리거든요. 날선 말 한마디, 비꼬는 표정, 짧은 침묵조차도 우리 안의 감정을 즉각 깨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기보다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응의 순간을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으로 본 거죠.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면 우리는 상대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화가 나면 화로, 불안하면 불안으로, 억울하면 억울함으로 즉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순간 판은 이미 상대 손 안에 있습니다. 반응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은 가장 자동적인 행동이거든요.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자유란 하고 싶은 걸 즉시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고 싶은 충동을 잠시 미루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일은 사소해 보이지만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종종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지는 것 같고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밀리는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침묵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여백입니다. 그리고 여백은 생각을 숨쉬게 하거든요. 상대가 던진 말에 바로 답하지 않을 때 그 공백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기 말이 제대로 닿았는지 혹은 과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죠. 반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는 걸 지켜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대부분 짧아요. 시간을 주지 않아서 커질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선택하는 태도 속에서 인간의 품격을 받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싸움을 키우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를 거부하는 의지입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가 반응하지 않을수록 상대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설명을 늘리고 감정을 키우고 말을 반복하죠. 반대로 우리는 점점 고요해집니다. 에너지 흐름이 한쪽으로만 쏠리기 시작하는 순간 힘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기울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대의 자극을 받아내지 않는 것, 그 자극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두는 거예요. 말은 반응을 먹고 자라거든요. 먹이를 주지 않으면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 관점에서 보면 이 태도는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자극에 응답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반응하지 않을 자유를 선택할 때 우리는 판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음엔 왜 설명하지 않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서는지 살펴볼게요. 사람은 오해보다 무시를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죠. 자기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뭐가 잘못 전달됐는지 조목조목 풀어놓습니다. 겉으로는 오해를 풀기 위함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해받고 싶다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인간 고통의 은밀한 근원으로 봤습니다.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판단에 자기 평온을 맡깁니다.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안도하고 고개를 젓으면 마음이 다시 흔들리죠. 설명은 점점 길어지고 말은 말 위에 쌓입니다. 근데 이해는 그만큼 잘하지 않아요. 사람은 설명의 양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진실을 듣고 움직이기보다 자기가 이미 원하는 방향으로만 해석한다고요. 그렇다면 끝없는 설명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대부분은 상대가 아니라 불안한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위에 가깝습니다. 설명은 관계의 높낮이를 은근히 드러냅니다. 계속 설명하는 쪽은 평가받는 자리에 서고 듣기만 하는 쪽은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죠.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힘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느끼면서도 설명을 멈추지 못해요. 왜냐면 멈추는 순간 오해가 굳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 시선에서 보면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과도한 책임입니다. 타인의 이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영역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은 더 깊이 소모됩니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건 무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생각을 스스로 소유하겠다는 선언이에요. 필요한 말과 불필요한 말을 가르는 절제는 말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설명을 줄일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 보입니다.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을 때 말에는 무게가 생기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이 무게를 침묵에서 비롯된 힘으로 봤어요. 침묵은 공허가 아니라 생각이 충분히 숙성됐다는 신호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납득시키려 하지 않는 것, 오해를 감수할 줄 아는 용기예요. 이해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는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경계를 세웁니다. 그 경계 앞에서 사람은 함부로 넘지 못해요. 설명하지 않는 자는 공격할 틈을 주지 않거든요. 이제 말보다 더 정확한 단서인 욕망을 읽는 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욕망으로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욕망은 숨기기 어렵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그의 주장보다 그가 뭘 원하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분노한 말 뒤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공격적인 태도 뒤에는 흔들리는 자존심이 숨어 있죠. 우리가 말에만 반응할 때 싸움은 복잡해집니다. 근데 욕망을 보기 시작하면 상황은 단순해져요. 왜 이 말이 지금 나왔는지, 왜 굳이 이 표현을 택했는지 묻는 순간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갈등은 주장과 주장의 충돌이 아니라 욕망과 욕망의 마찰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싸움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상대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즉각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반박을 던지면 불은 커지고 우월해지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맞불을 놓으면 경쟁은 격해지죠. 근데 그 욕망을 그대로 두면 상황은 의외로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이건 상대를 조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불필요한 자극을 추가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욕망에 휘말리지 않는 게 자기 보존의 핵심이라고 봤어요. 욕망은 반응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걸 키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싸움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기 전에 뭐가 이 장면을 움직이고 있는지 바라보는 일이죠. 관찰하는 자는 소모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욕망이 보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싸워서 얻을 게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거든요. 상대가 원하는 게 나의 굴복이나 인정이라면 그걸 거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서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겁니다. 욕망은 충돌보다 공허 속에서 더 빨리 힘을 잃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네 번째 방법은 상대의 욕망을 간파하되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냉혹함이 아니라 절제예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 덜 휘둘리는 능력이니까요.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이제 그 가벼움의 절정, 내려놓을수록 빼앗기지 않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이 뭘 잃을까 두려워하는지 알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유난히 방어적인 지점,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 쉽게 흔들리는 감정 속에 이미 답이 드러나 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봤어요. 명예, 체면, 인정, 관계, 혹은 스스로 세운 이미지까지도 집착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그것들은 상대의 손에 무기가 됩니다. 빼앗길까 두려워할수록 더 쉽게 빼앗기는 거예요. 싸움이 반복되는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지점에서 가장 약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줄이는 게 곧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잃어도 괜찮다고 마음먹은 순간 싸움의 상당수는 힘을 잃거든요. 상대를 이겨야만 지켜질 무언가가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인 말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위협적인 태도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죠. 이 태도는 체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기 평정을 무엇보다 우선하겠다는 선택이요. 흥미롭게도 이 선택은 상대에게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흔들 수 없다는 신호예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는 싸움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얻을 게 없으니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다섯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뭘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행복은 얻는 데 있지 않고 덜 필요로 하는 데 있습니다. 싸움 역시 마찬가지예요. 덜 필요로 할수록 덜 휘말립니다. 그리고 휘말리지 않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면 싸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태도가 하나의 결론으로 어떻게 모이는지 살펴볼게요. 싸움이 끝난 뒤를 떠올려 봅니다. 상대가 침묵했을 때 혹은 물러섰을 때 우리는 잠시 안도하죠. 근데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긴장이 남고 말의 잔향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마음이 얼마나 소모됐는가라고 물었어요. 이겼다고 느끼는 싸움일수록 사실은 더 큰 피로를 남기기도 합니다. 감정은 이미 과열됐고 생각은 여러 갈래로 흩어지죠. 우리는 종종 상대를 꺾었지만 스스로를 잃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에게 진정한 승리는 언제나 조용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태도를 봐왔습니다. 반응을 늦추고 침묵을 택하며 설명을 줄이고 욕망을 잃고 집착을 내려놓는 일 말이죠. 이 모든 게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싸움에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고통의 연속으로 봤지만 동시에 그 고통을 줄이는 길도 분명히 제시했어요. 욕망에 덜 응답할수록 삶은 조용해집니다. 싸움 역시 욕망의 한 형태죠. 이겨야 한다는 욕망,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무시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욕망 말입니다. 이 욕망에 응답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판은 자연스럽게 닫혀요. 싸움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참여로 유지되거든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건 상대 위에 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화려한 승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덜 아픈 삶을 권해요. 덜 원하고 덜 반응하고 덜 집착하는 삶 말이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싸움에서 멀어지고 그 거리만큼 마음은 회복됩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장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많은 싸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사유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말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말은 칼처럼 날아오고 어떤 말은 덫처럼 마음을 붙잡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맞설 건지 설명할 건지 혹은 조용히 지나보낼 건지 말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이 싸움이 과연 나의 마음까지 가져갈 가치가 있는가 하고요. 오늘 살펴본 5가지 방법은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반응을 늦추고 침묵을 견디고 설명을 줄이며 욕망을 잃고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모두 자기 마음을 향한 태도예요.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겠다는 결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겨야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안전은 승리 뒤에 오지 않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전장에서 물러났을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은 그래서 역설적이에요. 그건 상대를 넘어서는 일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는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비슷한 순간은 반복될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건드리고 반응하라는 충동이 밀려올 거예요. 그때 오늘 이야기의 한 문장만이라도 떠올려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확실한 승리는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이라는 문장 말이에요. 그 문장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이미 많은 싸움에서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